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네요. 참 아쉽습니다. 실제 얼굴을 봤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번 세션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확보 가속화 전략. 조금은 이야기가 길지만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헤드 오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맡고 있는 이달수라고 하고요. 되게 비즈니스 가치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 세션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홍성숙님 같이 자리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클라우드 이코노믹스 비즈니스 밸류 BDM 역할을 하고 있는 홍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중간에 발표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편하고 자연스럽게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전체 답변은 공개적으로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비공개를 원하시면 비공개 태깅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변화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IT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도 여기서는 비즈니스 변화가 일상화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확보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또한 비즈니스 가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즈니스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성공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AWS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빠른 기업들의 변화와 진화가 요구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기업의 변화 또는 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적혀져 있는 것처럼 모든 기업들의 변화와 진화는 이제는 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 변화와 진화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비즈니스가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의 측면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바뀌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일상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 비즈니스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보된 기술을 활용해야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기술이 가장 잘 적용돼 있고 기술의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리는 네 번째 메시지는 이 비즈니스 혁신에 클라우드를 활용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라고 하는 것,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죠.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자주 듣는 예시 하나 한번 볼까요? 바로 우버 택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비즈니스 영역에 그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내 고객을 뺏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경쟁에 대응할 만한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고객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맥킨지에서 조사한 자료 두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90%의 CEO가 우리는 이미 디지타이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안 하는 데 없을 거고 옛날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 CEO들은 겨우 16%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모두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경쟁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경쟁을 위한 뭐 변화의 준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참 재미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에 가트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67%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비즈니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이 큰 텀을 생각하면 뭔가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큰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차세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간접적으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성이 뭐냐면요. 5년이나 7년을 주기로 한 번씩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싹 뜯어 고치면서 혁신을 추구합니다. 뭔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번 프로젝트 내에서는 할 수 없고 5년, 7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말을 실행하는 것과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웨이브 안에 작은 웨이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가능한 이야기인 것을 직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큰 웨이브가 아니라 작은 웨이브들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IT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작게 1주, 2주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는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작게 또 무언가를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아쉬웠던 것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적적인 여러분들의 혜택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필요한 IT의 역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이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만의 고객들과 함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여정들을 같이 했었고요.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 그리고 실제 보았던 경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험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세대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리스크를 줄이면서 작게 진행하자는 방법을 저희는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비용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은 되게 큰 요구사항이었고 현재에서도 매우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비즈니스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AWS로 마이그레이션 된 고객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어떤 비즈니스 혜택,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추려보니까 4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생산성, 세 번째는 운영 탄력성, 네 번째는 비즈니스 민첩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 낮출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불필요한 업무들, 일들 없애고 그 일이 빨리 될 수는 없을까요? 세 번째는 운영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장애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업무,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에 출시를 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비즈니스 가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앞에 인사드렸던 홍성숙님께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가치 영역에 대해서 저희 AWS에서는 클라우드 이코노믹스라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고객하고 고객이 기획을 하는 부분부터 실제 실행을 하는 부분까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볼 때 비용 절감 부분에서 사용자 1인당 IT 비용이라는 지표를 봤었을 때 27.4%, 생산성 측면에서는 그 지표를 좀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시스템 관리자 1인이 관리하는 VM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서는 57.9%, 그다음에 비즈니스 민첩성 부분에서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새로운 기능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자주 배포하느냐 그런 것들을 볼 때 37.2%의 그 시간 감소 그런 효과들을 고객이 보고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비즈니스 가치들을 실현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이 많이들 아시는 대로 그 나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IT 자원을 공급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 오른쪽 그래프고 위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비용이라고 보셨을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IT에 대한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건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증가하거나 더 많은 고객이 오거나 데이터가 더 쌓이거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예상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한 번씩 주기로 큰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프레미스에서는 자원을 한번 산다고 하면은 1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그때까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저렇게 큰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이제 빨간색 영역으로 나온 것처럼 내가 투자한 IT 자원이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지만 어떤 순간에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외부 그 유입이 고객이 많이 늘어날 경우 기존의 자원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 전체 측면에서 보자면 여유가 있다, IT 자원이 여유가 있다는 거는 그 IT 자원을 사용하는 사용률이 낮으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수요가 폭발했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의 어떤 매출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고객에 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는 IT 수요에 맞도록 IT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비용 부분에서 불필요한 투자가 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실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거를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통계도 앞에 말씀드린 AWS 클라우드 이코노믹스에서 고객하고 인게이지했던 케이스들의 데이터인데 전체 인프라 사용 비용이 AWS를 사용하면서 19% 절감되었다라는 고객분들의 이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떻게 비용 최적화를 하는가? 먼저 이제 좀 가장 보편적이면서 간단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레미스에 있는 자원들은 필요보다 아니면 수요보다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3년 후의 용량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클라우드가 필요한 만큼 적시에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자원을 필요한 용량만큼 줄여서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 가격 모델이 다양한 가격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온디맨드 가격 모델, 그 다음에 장기 1년, 3년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면은 예약 인스턴스 모델, 그 다음에 스팟 인스턴스 이런 걸 사용하면서 용도에 맞게, 그 다음에 내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게 맞는 가격 모델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면서 또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효과가 크진 않을 수가 있지만 AWS를 계속 운영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인하는 고객들이 특별히 뭐 신청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제품 가격이 인하되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85회 정도 다양한 제품에서 가격 인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고객들이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것이 실제로 비용 절감이 될까라고 했었을 때 그 비교하는 그 기준을 봐야 된다고 할 때, 온프레미스 비용을 생각할 때 많은 고객분들이 여기 서버 비용 혹은 하드웨어 비용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AWS라는 자원이 그런 하드웨어에 대응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비용 자체도 하드웨어,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OS, 가상화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비용 같은 것들 여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잊고 있지만 항상 이 장비들이 운영되어야 되는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룸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죠. 그런 거에 관련된 비용들도 실제 온프레미스를 사용하실 때 고려해야 될 비용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나가보면, 실제 서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서버 하드웨어를 하나 산다라고 했을 때 5년간 이 서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하드웨어 구매비의 3.5배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서버를 위해서 사실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될 다른 OS,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설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온프레미스 비용을 생각할 때 다양한 구성 요소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사이즈를 요구에 맞게 맞춘다. 그다음에 가격 모델을 적합한 걸 사용한다. 그다음에 AWS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클라우드로 한번 옮겼다,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비용이라는 부분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비용을 3년, 5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느냐. 마치 온프레미스에서 서버나 어떤 장비를 한번 샀었을 때 그 비용이 쭉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클라우드 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최적화를 해나가고 있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맨드에 맞게 용량을 가져간다라는 게 있는데, 아까 하드웨어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 부분도 내가 몇 코어를 쓰던 서버를 반으로 줄였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OS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또 좀 더 이제 나간 고객들 중에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오픈소스를 사용해 보면서 클라우드 상에서 비용을 최적화하는 고객들, 아니면 또 가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바꾸면서 비용을 들어오는 디맨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그런 고객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이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경험이 성숙돼 갈수록 비용 최적화에 관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걸로 재무적인 가치를 많이 확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클라우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활동들, 특히나 이제 서버리스 혹은 관리형 서비스,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통한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비용 최적화, 그다음에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요구사항에 맞는 비용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용 절감, 고객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얘기를 나눴는데, 그 다음에 업무 생산성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업무 생산성이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비즈니스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버 관리자가 하는 업무 중에 서버를 설치한다든가, 그거를 케이블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OS를 설치하고 패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에 도움이 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차별화되지 않은 그런 업무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업무를 줄이고 좀 더 비즈니스 가치에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고객분들에게 권장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관리자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서버 관리자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버 구매 프로세스라는 일에도 관리자가 일을 하고 계시죠. 얼마나 용량이 필요할 것인가, 뭐 어느 서버가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 일이 저희 고객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AWS로 옮겨오신 고객분들은 이런 업무가 75%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간 100시간을 서버 구매 프로세스에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25시간만 그런 거에 관해서 시간을 쓰게 된다는 거죠. 서버 관리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무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영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25%의 시간을 쓰고 있는 어떤 업무가 있는데 거기서 75%를 줄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 1인의 생산성이 18.8%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버 관리자를 하나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영역의 IT 우리 팀 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생산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탄력성 부분은 이제 그 장애 혹은 뭐 보안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장애가 났다.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돼서 외부에서 고객들이 접속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로 보면 다 그게 비용으로 환산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그 시간 동안 뭐 매출이 일어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그 장애를 고치느라고 추가적인 어떤 시간, 직원들의 시간이 소요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시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동작을 하지 않아가지고 야근을 해야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치환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IDC든 아니면 여기 나오는 뭐 포네먼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같은 리서치 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나 보안이 주는 회사 입장에서의 비용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지만 어떤 고객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유실된다든가 뭐 도난당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회사 전체에 미치는 비용 같은 거는 여러 기사들 같은 걸로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WS가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런 운영 안정성에 도움을 주느냐. 첫 번째는 AWS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고가용성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일반적인 서버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도 AWS 인프라스트럭처가 기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보다 가용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멀티 어베일러빌티 존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클라우드 AWS로 옮긴다는 것은 이 자원 운영, IT 하드웨어 운영을 자동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더 이상 서버 한 대 한 대 들어가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거나 한다는 게 아니고 구성이나 리소스 자원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불필요한 에러 같은 걸 방지하면서 또 장애를 줄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보안 부분에서는 저희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DDoS 방어 기능,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증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실제로 장애 시간이 56.7% 감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비즈니스 민첩성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IT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량화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의 CEO 분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신 분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쩌면 클라우드를 쓰는 AWS 쓰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의 예시로 지표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타임 투 마켓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비즈니스 민첩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AWS를 사용하면서는 여러 가지 혁신 아이디어를 이 혁신 아이디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의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줄이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더 많은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 아이디어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로부터 성공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회사 비즈니스에 도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볼 때 AWS를 사용하면서 고객분들이 가치를 얻어가시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의 그런 어떤 빌트인 서비스, 여러 제품도 있고 뭐 스케일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제품 혹은 제3자 제품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함으로써 구축을 위한 시간들을 줄이면서 빠르게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고 또한 이 개발 과정의 각 단계별 연결을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자동화된 툴들을 사용하면서 고객분들이 그런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더 빠른 이노베이션, 타임 투 마켓을 빨리 가져간다라는 것에 대한 비즈니스 가치 어떻게 될 것인가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대고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실제 기존의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데 6개월에 걸렸다. 온프레미스에서 IT 환경을 구축하면서. 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그거를 개월수를 뭐 1개월로 당길 수가 있죠. 앞에 여러 준비 단계가, 인프라 준비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그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여러 단계별로 개발자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이 인프라 혹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환경들에 관해서 쓰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신규 피처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주. 그 다음에 그거를 피처를 내놓을 때도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배포하고 또 뭐 회수하고 또 다른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테스트를 통해서 기능을 향상하는 것들이 더 많이 애플리케이션에 배포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분들이 예를 들면 30% 정도가 실제 우리 고객으로 컨버전이 됐다라고 하면 피처를 새로 내놓으면서 고객 요구에 맞는 기능 개선을 해간다면 10% 정도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 고객으로 컨버전이 될 수가 있죠. 실제 그 앱을 들어온 고객들. 이런 식으로 타임 투 마켓을 빨리 해서 시장에 빨리 내놓는다. 그 다음에 기능 개선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 방문한 고객들을 우리 실제 고객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고객으로 만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민첩성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4가지 클라우드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가속화할지에 대해서 달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기회가 되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비즈니스 가치는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를 더 잘 알고 더 잘 계획하면 그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의 결과 또는 비즈니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더욱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여정에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발전해 왔고 많이 바꿔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오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운데 있는 AWS MAP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또는 마더나이제이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클라우드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기엔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아마도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타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상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혹은 마더나이제이션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뭐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즈니스 가치라고 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두고 있는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업무, 즉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한테 그동안의 고객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 첫 번째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그 관점에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넘버원으로 얻었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 가장 맞는 운영 모델을 또한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클라우드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 변화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이어야 하고 운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검증된 클라우드 파트너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바로 저희 같은 AWS 또는 AWS의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초창기, 퍼블릭 클라우드의 초창기 이야기 하나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온프렘으로 백하겠습니다. 이 사례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유수의 컨설팅 펌들이 탑 넘버원 이유로 잡았던 것이 바로 역량 있는 파트너가 부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거가 쉽게 볼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역량 있는 파트너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고객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현업 업무들, 그걸 어플리케이션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모양새로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중에 펑션 하나를 바꾼다라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거에 답을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변한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쉽게 답할 수 없겠지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는 더 심하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쉽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칫 잘못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보이는 리스크들은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섣불리 또는 쉽게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클라우드 여정에서 함께 하는 것에 가장 중심에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있는 이유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현재의 인프라스트럭처만 들여다보고 뭔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보고요. 또는 툴을 사용해서든 또는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다 명확한, 보다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오른쪽에 적혀져 있는 7개의 R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마이그레이션 패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요는 어떤 것은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통째로 옮겨서 갖다 옮겨도 비즈니스 가치가 생기고 어떤 것은 뜯어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비즈니스 가치가 발생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만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뷰를 보고서 저희가 전략을 도출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버려야 되는 거가 한 10% 정도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패키지드 SaaS라고 하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그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 20% 정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들어서 플랫폼만 바꾸는 이런 케이스가 50% 이상인 게 저희 경험상의 수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업무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하면 이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전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실행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 어프로치가 아니라 1주, 2주에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주, 2주 할 수 있는 일을 실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그 사상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빨리 끝나고 그 결과를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실행했던 것을 가지고서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것에서 그 교훈을 바로 반영해서 그 다음 결과는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의 이 타스크가 사실 실패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구 가능한 실패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에서 저희는 단계별 소위 어자일 방법론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또는 로드맵을 만들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 가보면 비용이 됐든 뭔가 비즈니스 가치가 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라고 하는 마더나이제이션 수준은 점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종합적인 비즈니스 가치는 점점 더 커지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고요. 종국의 시점에 가면 아마도 일상적인 진화와 일상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 스스로 가능하신 그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기업과 함께 AWS가 파트너가 돼서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클라우드의 전략적인 방향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꼭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인 뷰로 볼 수 있도록 C-레벨의 강력한 스폰서십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중요하게 배우신 것처럼 비즈니스 가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크게 얻고 더 현실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또는 목표로 삼으셨으면 하는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전환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변화됐을 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또한 전달해드리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늘 업무 중심,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 여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AWS의 영업대표 또는 저희 팀들을 컨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썹이 날리도록 튀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두 가지 주요한 일들이 먼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비즈니스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는 Assess and Readiness라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그 비즈니스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어세스 앤 레디미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들여다보고 가장 적합한 마이그레이션 패턴, 즉 마이그레이션의 전략과 로드맵을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디니스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 더 준비해야 될 부분 뭘까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도출해드리고 그 우선순위에 도출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도움 또한 저희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세션에 대한 부분을 전체 마쳤고요. 이제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드백을 담백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진화되고 여러분의 기대치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바꿔가겠습니다. 꼭 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